기출문제를 내서 어떤 문제가 80분에 푼다, 60분에 푼다 그러면 시간을 딱 맞춰놓고 풀려고 해요.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 잘하는 사람들 해야 돼.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최상층은 아니다. 이걸 약간 높일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면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한다 했을 때는 속도를 높이는 훈련,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. 물론 이제 속도를 높이는 훈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니트와 PSAT 시험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, 속도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. 제 어떤 그 공부 과목의 포인트는 정확성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여러분이 기초 체력을 별로 안 쌓는 것 같아요. 이렇게 PSAT, 니트를 이제 훈련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이제 사고 능력 시험에서 기초 체력이 뭐냐? 그래서 논리입니다. 논리.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논리관계를 파악하는 것, 이게 이제 기초 체력인데, 그래서 이 훈련을 여러분이 이제 시험을 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에 투입하는 게 좋겠다. 그게 제 생각입니다. 근데 1년 남았다. 1년 남았다 그러면 한 8개월 정도 또는 10개월 정도를 기초 체력을 쌓는데 투입해도 나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. 내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나는 이걸 정확하게 풀 수 있어. 이게 기초 체력이잖아요. 속도를 높이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야. 참고로 이제 똑똑한 친구도 있어요. 똑똑한 친구들,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이미 사고 훈련이 초등학교부터 잘 된 친구도 있습니다. 이런 논리 공부 안 해도 이미 논리적 관계를 잘 파악해. 그런 친구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네가 정확하게 시간을 많이 주면 정확하게 풀 수 있냐? 풀 수 없으면 이걸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.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논리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 없이 실전 연습에 시간 투입하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높이는 훈련을 하라. 예능력 높이기. 언어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. 저희 공부 방법 첫 번째, 논리 훈련을 충분히 한 뒤에 책을 읽자. 논리 훈련을 충분히 한 뒤에 책을 읽으면 좀 더 보이는 게 있습니다. 그 글 자체가 문학이 아니라 어떤 논쟁이 담겨 있거나 뭔가 주장하는 글이라면, 그리고 문장 하나가 어떤 심사숙고된 관념을 표현하는 것이라면, 그게 철학적인 글이든 경제학 글이든 물리학, 과학의 글이든 그 문장 자체가 이미 고도의 논리적 사고가 들어있는 글이 가능성이 높아요. 이 때문에 논리 훈련을 충분히 한 뒤에 책을 읽을 것을 권유드립니다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다독보다는 정독이다. 물론 다독이 이제 나중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. 더 높은 점수를 받을 때 정독을 한 뒤에 다독을 하면 좋겠다. 매우 천천히 읽기. 한 글자 한 글자가 바뀌어야 돼요. 글을 읽을 때 이게 그리고 이거나 뭐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, 우리말에서는 이제 뭐 조사 같은 거, 토치 같은 거 이제 왜 해필린 토치를 썼을까? 이런 것이 눈에 보이도록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 어떤 좋은 텍스트가 뭔지 이런 물어볼 수 있을 텐데, 기출 문제에 있는 어떤 지문도 괜찮은 문제일 것 같고요. 여러분 읽었을 때 귀에 잘 들어오는 책도 좋은 책입니다. 그런 책들은 이제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합니다. 천천히 읽고, 내가 읽었을 때 거기 있는 글자 하나 다 들어오고 읽자마자 하게 되면 내가 이해를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글 있어. 안 되는 글 있으면 또 천천히 읽고 오는 겁니다. 아무튼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고 난 뒤에 실전 대비를 하시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선택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걸 약간 높이는 건 한계에 따릅니다. 근데 반복 훈련, 물론 반복 훈련하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근데 반복 훈련을 하는 건 좋은데 정독 훈련, 그 다음에 논리 훈련 안 된 채 요령, 그 다음에 반복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. 실전 훈련이 제일 중요한 건 기출 문제인데, 이게 실전 훈련이니까 기출 문제를 내서 어떤 문제가 80분에 푼다, 60분에 푼다 그러면 시간을 딱 맞춰놓고 풀려고 해요.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 잘하는 사람들 해야 돼.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는 최상층은 아니다. 이걸 약간 높일 때 어떤 훈련이 해야 되면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이 되는데, 기출 문제를 시간 제한 없이 풀려. 한 문제를 하루 종일 잡고 있어야 됩니다. 한 문제를. 다 보고 맞추지 하지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. 한 문제가 풀 때까지 틀려져오니까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답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,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시간 제한 없이 풀어. 푼 뒤에 그 다음 답을 맞춰야 되겠죠? 한 10분 봤더니 모르겠다. 풀이보자. 이거는 별로 훈련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쨌든 시간 제한 없이 풀고 답을 골랐어. 그런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는 거죠. 틀렸어. 틀리면 왜 틀렸는지 고민하고, 실수했구나. 왜 내가 이 실수를 했는지, 실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실수한 이유를 찾아내야 돼. 실수는 신경 문제예요. 알겠죠? 우리가 종종 문제 다른데 주의 집중이 빼앗기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. 여러 정보를 우리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 신체 한계이기 때문에, 신체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 훈련장에서 가서는 이걸 하지 않도록 교정해야 되겠죠? 실수의 이유를 원인을 파악하고,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.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, 그리고 이걸 잘 모르겠으면
정오답 근거를 완성된 문장으로 개조식으로 쓰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딱 이제 타입을 치는 거야. 완성된 문장 쓰고 그걸 고치고 또 읽고 또 고치고.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정답과 오답을 아니까 그 아는 정보하에서 정오답 근거를 저 완성할 수 있겠죠. 완성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정답이 맞네. 이게 써놓으니까 오답이 맞네. 씁니다. 썼다 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정답 근거가 아니고 오답 근거가 아닐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검증을 하기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친구들 모여서 4명 정도 좋겠고 어쨌든 2명 이상의 친구들하고 이 팀을 만드는 거지. 정오답 근거를 쏘았다. 그래서 이제 교환해 보는 거죠. 나는 이게 정답 근거라 생각하고 이런 근거에 작성했어. 1차면 뭐 아마 2개가 맞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. 근데 정답 근거가 달라. 그럼 토론하는 거죠. 내가 볼 때는 너의 정답 근거가 잘못된 것 같아. 내가 토론한 것 같아. 이걸 비교해가면서 또 수정하는 거죠. 친구와 토론 결과로 친구들 사이 공동의 정오답 근거를 만드는 거죠. 뭐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겠다. 요걸 이제 뭐 시험 전 2달, 시험 전 4달, 요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죠.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거. 천천히 생각하면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좋겠다. 이게 실전 훈련입니다. 시험 당일 현장 시험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요령인데 주어진 문제를 모두 풀겠다고 마음 먹지 말 것. 자기 역량의 한계가 있잖아요. 공부를 했다고 나는 1년 동안 공부했어. 그래 나 만점 받을 거야. 이게 과도한 욕심입니다. 물론 다 풀면 좋겠지만 시작부터 모두 풀겠다고 마음 먹지 말 것. 시험 자체가 특징을 이제 PSA도 그렇고 리트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애하고 뭐 둔재들하고 다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죄를 매기게 되기 때문에 최고로 똑똑한 친구들이 만점을 막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친구들도 몇 개 틀리도록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 종류의 시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주어진 시간에 다 풀어야 돼? 라고 묻지 말고 그걸 다 푸는 사람이 존재해요. 근데 모든 사람이 그걸 풀도록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. 모두가 뭐 이렇게 상위 1%에 가도록 만점 받도록 하면 그 시험은 이제 실패한 시험이죠. 서열을 내게 되고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시험은 실패한 시험이니까 그래서 나열하는 시험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문제 다 풀겠다고 마음은 많은데 그런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서 안 했다고 푸는데 뭐 모르는 문제 나와. 그러면 벌벌 뜨는 거지. 그래서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이 들죠.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를 풀겠다고 마음 먹지 말고 일단 내가 이거 풀기로 마음 먹었으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일단 정확하게 풀도록 했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가리는 훈련이 필요하겠죠? 여러분 이미 이제 여기 그 기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는 난 쉽게 풀어. 이런 문제는 쉽게 못 풀어. 이걸 훈련하기 필요하겠죠? 제 경우는 이제 좋은 문제와 나쁜 문제를 가리는 기준이 있어요.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푸는 어떤 스킬이랄까? 푸는 어떤 풀이 방법이 딱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문제는 잘 맞는 문제다. 내 기준에서. 그리고 내가 안 보인다. 이 문제 풀 길이 안 보인다. 이거는. 모든 경우수를 다 해가지고 막 끼게 맞춰야 된다.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. 이 출제자들의 그 능력이 부족이라고 생각해. 이제 다들 인간이니까, 사람이니까 어떤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. 아무튼 그런 문제를 예를 풀겠다고 덤벼들면 안 돼. 그런 문제를 운이 좋은 사람이 맞춘 거고 실제로 맞춘 사람들이 잠깐 풀어서 맞췄을 가능성이 낮다 생각해. 운이 좋아서 맞추는 경우가 꽤 많다 생각됩니다. 시간이 한 30분 주면 다 풀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걸 2분 만에 3분 만에 풀었다. 운이 좋아서 풀었다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그 운에 해당되도록 마음을 먹고 풀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잠깐 풀겠다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야. 그럼 나오면 이건 틀려줘야 돼. 내 같은 사람 틀리라고 나오구나. 이런 운이 좋은 사람이 그냥 어쩌다 맞추라고 하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겠다.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볼 때 이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. 이건 풀릴 수 없을 것 같다. 잘 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풀 길이 도무지 안 보이면 풀지 마.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를 좁힐 수 있는 훈련은 아마 시험 전 한 달 임박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논리적으로 바탕이 돼야 됩니다. 나머지 안 풀더라도 생으로는 짓지 말고 논리적으로 해서 이제 좁힐 수 있는 훈련. 이게 이제 시험 훈련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고 저희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두 그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는 훈련을 했다. 기초치를 높였다는 어떤 조건 하에서입니다.